안녕하세요.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수사했었던 사기 도박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피의자가 총 10명이었고요. 피해자 유인팀하고 카지노팀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건 당일 이전까지 한 번도 연락을 한다거나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건 당일날 범행 직전에 피해자 유인팀의 피의자와 이제 카지노팀의 피의자가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끼리 이제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카지노팀에서 미리 도박장을 세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유인팀에 있는 피의자가 그 도박장에 들락날락거리는 모습까지도 다 확인이 되었어요. 피해자는 이 도박판에서 돈을 전부 잃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소변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에게 사기 도박 공모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기 도박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기 도박은 결국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기죄를 입증을 하려면 이제 일단 상대방을 기망을 해야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것은 명확했기 때문에 사기 도박을 하는 데 있어서 사기 수법이 뭐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공모관계까지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다르게 사기 도박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사기 도박 범행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섭외된 장소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CCTV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섭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의 목격자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범행 현장을 바로 급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료된 이후에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돼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사기 도박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한 도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들은 그 도구를 다 치워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발견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에서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들이 사용했던 게임이 바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딜러가 이제 카드를 나눠주고 그 카드들의 합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사기 수법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고요. 결국에는 딜러가 사기를 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딜러가 과연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저는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딜러가 사기 수법을 쓴다는 건 알아도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쳤는지까지를 알지를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사기 도박에서 사기 수법을 밝히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송치받은 7명의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기 도박을 공모한 사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사기 수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마약을 먹였는지까지 전부 다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당시에 이제 마약 전담 검사였기 때문에 저희 검사실 안에 훌륭하신 수사관님들하고 합을 맞춰가면서 수사를 차근차근 진행을 했었고 구속기간 20일을 꽉 채워서 전원 모두 구속 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제가 모든 것들을 밝혀내고 기소를 했을 때 오늘도 또 한 명의 피해를 밝혀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뿌듯하고 보람되었던 수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